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내 돈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수천 명의 천재 연구원과 CEO들이 회사 가치를 높이려 머리를 싸매고 있죠. 반면 아파트는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건물이 스스로 새 층을 올리진 않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전 재산을 이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자산에 모든 걸 걸었을까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진짜 원리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집은 무조건 오른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0년간 서너 배 뛰었고 집 한 채가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승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여요. 집값이 오른 진짜 이유는 뭘까요? 건물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그만큼 물건값이 다 같이 올랐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 라면 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는 것처럼 아파트도 그 흐름을 탄 거죠. 집이 특별히 똑똑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물가를 따라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내 전 재산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반만 팔 수는 없잖아요.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손가락만 빨아야 하고 이사 한번 하려면 세금에 중개비에 온갖 비용이 줄줄 새어나가죠. 자산이 묶여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묶이지 않는 자산은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주식이 등장합니다. 주식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의 작은 조각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아주 작은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내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비교해볼까요? 강남에 건물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 건물이 밤새 스스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알아서 임대료를 올려받진 않죠.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좋은 기업의 주식은 달라요. 회사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넓혀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회사가 알아서 성장하는 구조인 셈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즈니스 오너십이라고 불러요. 사업체의 주인이 된다는 뜻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타인의 재능과 노력이 내 자산을 불려준다는 거죠. 건물은 절대 해줄 수 없는 일을 기업은 매일 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 복리라는 마법이 등장해요. 복리가 뭐냐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예를 들어볼게요. 10,000원을 투자해서 매년 10%씩 번다고 해봐요. 첫 해엔 11,000원이 되고 둘째 해엔 12,1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부동산은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다시 건물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월세 받아서 또 건물을 사려면 수억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달라요. 배당금 받으면 바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요. 이렇게 번 돈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폭락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죠. 부동산도 올랐지만 그 속도와 효율성에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식에는 부동산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또 다른 무기가 있거든요. 그 무기는 바로 유동성과 확장성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성이란 내가 원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주식은 스마트폰 버튼 몇 번이면 몇 초 만에 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집은요. 팔려면 몇 달은 기본이고 급하게 팔면 제값도 못 받죠. 복비에 세금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생각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어요. 확장성은 더 재밌어요. 부동산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서울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서울 밖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업은 달라요.
특히 요즘 뜨는 기술 기업들을 보세요.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수십억 명한테 팔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들면서요. 최근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몇 년 사이에 주가가 수십 배 올랐어요. 땅이나 건물로는 상상도 못할 속도죠. 이게 바로 혁신 기업이 가진 무한 확장의 힘이에요.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모두가 주식을 하겠죠.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걸까요? 사실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거든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에서 내 땅, 내 집이 있다는 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 기억이 유전자처럼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좁은 땅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쳤으니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었죠. 실제로 집 사서 돈 번 사람들이 주변에 넘쳤으니까 그게 정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주식은요, 솔직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도박 같다, 패가 망신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울 집값 상승의 황금기는 예전 같지 않아요. 반면 전 세계는 기술 혁신으로 매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죠. 과거의 공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보여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이 사람들의 재산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사 주식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요. 물론 저택이나 빌딩도 있겠지만 그건 전체 자산에서 아주 작은 비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본이 어디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은 가만히 있지만 기업은 매일 성장하잖아요.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고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고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부자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금액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그냥 잠자게 두느냐의 차이죠. 작은 금액이라도 성장하는 곳에 두면 시간이 편을 들어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개별 종목 고르기가 부담스럽다면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을 한 번에 담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투자하는 거예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만 떼어서 넣어도 돼요.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 주가가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니까 평균 단가가 맞춰지거든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 집은 필요하죠. 다만 그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죠. 편하게 살 집 하나는 있대. 자산을 불리는 건 성장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섞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은 물가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산이고 주식은 인류의 혁신과 함께 성장하는 능동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둘 다 가치가 있지만 자본을 증식시키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주식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하락할 때도 있고 개별 기업이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하고 긴 시간을 갖고 접근하면 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어요. 반면 기회비용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 조용히 쌓이고 있어요. 내 돈이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예요. 내 자산은 지금 잠자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선택은 있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생각의 폭을 넓혀드렸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